자소서의 가이드라인이죠. 해석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연세대학교가 각 전형별로 면접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전형별로 다 다르고 학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주기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1대1로 준비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연세대학교의 서식,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건데요. 자소서랑 추천서, 그 다음에 지원 자격 관련 서식은 정말 간단하게 살짝 보기만 할 거고요. 외국 소재 고등학교 관련 서식은 제가 이제 몇 명 외국고 학생들 이번 연세대 준비하고 있어서 요건 제가 좀 자세하게 봐드리고요. 연세대 자소서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특기자는 문항 자체가 달라요. 근데 올해 또 작년과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문항을 바꾸는 게 저는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뭔가를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누적된 노하우가 있는 편이 학생들에게도 좋고 입시를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 분들한테도 좋아요. 근데 매년 입시를 바꿔버리면 새로운 기준점을 정립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녹아드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일단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번, 2번, 3번은 다 공통문항입니다. 대학 개별 문항은 지금 1500자예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요 얘기 하는데 1500자라는 거 무슨 얘기라 그랬죠? 자소서의 반영률이 높다라는 거죠. 올해는 연세대학교가 자소서 반영률을 높입니다. 그러면 자소서의 학업 능력을 녹여내는 노하우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자소서의 학업 능력을 녹여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위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 말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표현되었습니다. 보다는 이런 것이 현출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학생이 쓴 것 같지 않고 학생답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학생 다음은 학생이 썼으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 어려운 단어를 쓰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어려운 단어 썼다고 그 단어를 학교 선생님이 썼다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단어를 최대한 학교의 그 자소서에 써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을 가점받는 꿀팁입니다. 아셨죠? 네, 이번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문항이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문학인재, 과학인재, 체육인재는 공통문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죠. 참고로 어문학인재와 국제인재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문학인재는 이와 같은 한국어 자소서를 작성하고 국제인재는 영어 자소서를 작성합니다. 영어 자소서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또한 이제 보통 영어 자소서를 그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학생들이 한국의 다른 학교를 쓸 때는 또 영어 자소서가 아닌 한국어 자소서를 써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 그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같은 경우로 클릭해서 넘어오시면 이제 바로 상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학생들이 봉사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는데 저는 봉사보다는 그래도 뭔가 소재가 있다면 다른 걸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3번이 있었는데 이제 3번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고교 재학 기간 중에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학과 선택의 계기를 설명하고 연세대학교 입학 후 자신의 진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를 일단 1차적으로 끊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진로 선택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또한 지원학과를 이런 이유로 선택하게 됐고 그러니까 500자 500자씩 한번 써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좀 연계점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로를 어떻게 잡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문으로 작성해야 되는 국제인재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국제인재 전형은 보다 다 영어로 써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UIC는 이제 언더도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600워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나가 워즈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체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주니까요. 단어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이거 단어를 맞출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쓰신 분들은 크게 해서 필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하스라든가 ISE를 아예 영어를 좀 못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 잘 못하는 학생들한테 다 해석을 해주고 직접 한번 작성하게끔 이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개인 의견서, 그러니까 자소서의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진술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당신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문서다.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너의 가치나 동기나 모티베이션 동기죠? 개인적인 목표를 되돌아보게 하라. 그 다음에 전시할 놀랍고 독특한 경험을 찾으려고 스스로를 압박하지 말아라. 경험 그 자체보다 우리는 그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읽어서라도 해석을 할게요. More so than the experience themselves, we are interested in how they influence you and the insight, 통찰력이죠. That you gained from them.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이 궁금한 거지, 너가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제가 그 일반적인 임시 컨설팅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경험이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대단한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엮어낼 수 있는 것, 엮어낸다는 걸 저는 여기선 통찰력, 즉 인사이트로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The essay shouldn't be written by you and not coached so that we can hear your own thoughts and words.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그런 너의 글로 쓴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코치되어서는 안 된다. Please carefully note the instructions below as you prepare to begin writing.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글을 써달래요. This form is just for your reference. The personal statements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the website of the Office of Admissions.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네요. 그냥 여기 있는데다가 이제 써달래요. 이거는 그냥 레퍼런스일 뿐이니까 여기다가 작성해서 인쇄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 똑같은 폼이 있으니 거기서 작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에세이를 쓸 건데 두 개는 길이가 좀 다르대요. 밑에서 보면 이제 600단어, 300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진술을 읽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족한다. 우리는 당신의 글이 단지 선별이나 시행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당신에게 확신하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딴 데 가서 이거 막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수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소서 써놓고 딴 데 공개하지 말래요. 여러분 공개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당신의 성찰하기 시작할 때 그 성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 어린 소망과 격려를 할 것이다. 열심히 써라 이런 뜻입니다. 말을 좀 너무 포멀하게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600단어로 써야 되는 에세이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만 쓰면 돼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5번이 Topic of your choice. 네 마음대로 써라요. 네. 그럼 1, 2, 3, 4번은 뭔지 살펴보죠. 1번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개인적이고 비학문적인 경험이나 성과를 설명하고 이 경험이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변화시켰던 방법들을 설명해라. 이건 비학문적인 경험입니다. Non-academic experience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겸손이나 협력이나 이런 특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너의 리더십 상황을 제시해봐라.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직면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문제가 좀 어렵네요. 너가 느끼기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겸손과 협력을 발휘했던 예를 제시하래요. 저라면은 1번을 좀 쓸 것 같아요. 1번이 개인적이고 비학문적인 경험과 성과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성과주의인 연세대학교가 좋아할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2번은 그냥 면접 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3번은요. 가까운 친척이 아닌 실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동창이나 친구와 같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선택해서 허구적이거나 역사적인 인물을 대안적으로 설명하래요. 그 사람, describe in detail how that person or character. 그러니까 뭐 실물의 사람도 괜찮고 아니면은 대안적으로 그게 없다면 그냥 캐릭터도 괜찮고 역사적인 인물도 괜찮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도 괜찮아. 허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거 픽셔널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꿨니? 너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꿨니? 그거를 설명해 달래요.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지만 이건 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면접 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걸 제가 쓰지 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설명하다가 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부족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he way you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너 주변을 너가 살펴보는 너의 방식, 시야,
제가 맨날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의 프리즘을 갖고 세상을 받아들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 이순신이면 이순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라 이게 아니라 이순신이란 역사적 인물을 알고 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번은 이건 이제 언더우드 대학인데요. 언더우드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의 엄청난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개인적 배경이 어떻게 되고 너의 개인적인 배경이 UIC, 그러니까 언더우드 대학의 다양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너의 다양성이면서 너의 장점은 도대체 뭐니?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다국어적이고 다문화적인 기관인데 그래서 너의 개인적 특성이 이런 다국어적이고 다문화적인 기관에서 어떻게 두드러질 수 있니? 요거네요. 그죠? 와, 이것도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본인이 약간 다문화적인 게 강한 사람이라면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 학생들은 좀 무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위주로, 성과 위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맘대로 써라. 5번. 2번은 300단어 이하인데 UIC는 한국의 주요 대학 내에 있는 영어권 교양대학이 그 다음에 이 UIC에 적합한지 이런 엄격한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너가 무엇을 했니?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 목표를 UIC와 함께 달성하려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정리하면 여기 오면 너가 여기 적합한 이유는 뭐야? 여기 오면 너 뭘 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참 한국어로 하면 간단한데 아무래도 제가 외국을 나왔어도 오랜만에 영어를 하니까 힘드네요.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600단어와 300단어의 영문 글을 써야 되는데 이 600단어의 글의 경우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1번은 내가 어려운 디시전을 했어야 됐던 개인적인 성과와 경험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당신을 변화시켰던 방법들을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the ways in which this experience changed you as a person. 그러니까 저는 이 문항들이 다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제가 이제 학생들 교육할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이 문항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경험 자체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너가 어떤 변화를 겪었니?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너무 간단하고 좋은 질문이라서 저는 1번을 무조건 쓰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2번은 리더십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떤 도전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3번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너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꿨니? 를 쓰래요. 그 다음 4번은 UIC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학교인데 너는 이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이니?를 물어보고 있고요. 5번은 네 맘대로 써라 해요. 됐죠? 야, 오랜만에 영어 하니까 힘드네요.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영어 자서 도움 줘야 되는 시기라 not be coached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서의 코치는 제가 보기에는 대피를 얘기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 자체를 학생이 쓰는데 뭐 문장이 안 맞다던가 전혀 딴 얘기를 쓴다던가 하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댓글이나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